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우리 몸의 다른 문제들이 잇몸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예후랑 결과 개념 짚고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전신 질환, 그리고 호르몬 변화가 잇몸에 미치는 영향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예후는 미래 예보, 결과는 실제 상태. 비가 올지 예보하는 게 예후, 우산이 젖는 게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예후는 이 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얼마나 오래 갈까, 최종적으로 어때질까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결과는 치료를 받고 나서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나 결과를 뜻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신 요인들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잇몸만 깨끗이 관리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몸 전체 건강 상태가 치주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이 병은 면역세포 이상이 있어서 관절이 붓고 아픈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전신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잇몸에도 염증이 심해지고 잇몸뼈가 더 쉽게 내려앉아요. 그래서 잇몸이 붓고 피도 잘 나고 잇몸 치료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손목, 손가락 관절이 아파 칫솔질이 힘들면 잇몸 관리는 더 어려워지겠죠? 관절염 환자분들은 칫솔 대신 워터픽 같은 보조도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염증성 장질환이에요. 장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이 있어요.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장과 구강의 미생물 불균형이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잇몸 염증을 유발해요. 실제로 중증 치주염 발생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가량 높아요. 장 건강이 나쁘면 잇몸에도 나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면역세포가 줄어들어 전신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이 질환이 있으면 일반 치주염보다 더 괴사성 병변이 잘 생기고 일반 스케일링만으로 잘 낫지 않아요. CD4 수치가 높을수록 치료 반응이 좋고 낮으면 예후가 매우 불량해집니다. 면역력이 쭉 낮아지면 잇몸이 헐고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 만큼 심한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는 당뇨병이에요.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온몸 혈관 조직에 손상을 주는 대사질환이죠. 고혈당 때문에 AGE라는 노화촉진 물질이 쌓여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키워요.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되면 잇몸 깊이도 더 깊어지고 임플란트 주변 뼈 소실도 증가해요. 당뇨 관리를 잘해야 잇몸 수술, 임플란트도 실패 확률이 낮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이 병은 심장과 혈관에 생기는 여러 문제를 말해요. 치주염이 심해서 잇몸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전신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악화시켜요. 실제로 치주 치료만 잘해도 C 반응 단백, 인터루킨6 같은 염증 지표가 줄고 혈관 유연성이 좋아진답니다. 치주 치료는 곧 심혈관 질환 예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호르몬 변화와 잇몸입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궁금해하실 호르몬 이야기예요. 호르몬 기복이 잇몸 염증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사춘기 때나 생리 주기에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상승하면 잇몸의 염증 반응이 과민해져요. 그래서 생리 전이나 배란기에 잇몸 출혈과 붓기가 증가해요. 마찬가지로 경구피 임약에 고용량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잇몸 출혈이나 뼈 소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즘은 저용량 제제를 사용해서 영향이 적지만 여전히 염증 지표는 작게 상승을 나타내요. 여성의 임신 시에 여성 호르몬이 급등해서 임신성 치은염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때 스케일링을 적절하게 시행하면 염증이 호전돼요.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는 완경이 일어나면 잇몸에 도움이 될까요? 이때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잇몸뼈도 약해져요. 잇몸뼈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아 주변을 보호하는 부착 잇몸도 감소해서 잇몸살도 약해져요. 물론 호르몬 대체 요법을 사용하면 다시 잇몸 조직과 뼈가 개선이 돼요.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마다 잇몸 관리 포인트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호르몬 대사 물질이 잇몸에 미치는 추가적 영향 짚고 넘어갈게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부족하면 잇몸 염증이 증가하고 보충하면 조직 회복에 도움이 돼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너무 많으면 뼈 소실이 증가하는데 합성 부갑상선 호르몬 투여하면 잇몸이 다시 회복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에 의한 당 대사 불균형 시 잇몸 염증, 뼈 소실이 증가해요. 성장 호르몬이나 안드로겐 등이 결핍 혹은 과다하면 모두 잇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전신 질환과 호르몬, 대사 인자들이 어떻게 잇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류마티스, 당뇨, 심혈관 등 만성질환이 있으면 치주 치료 전후에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사춘기, 임신 배경 등 시기마다 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유지 관리를 위해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잇몸 건강은 온몸 건강의 거울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잇몸도 튼튼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럴 서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